9월의 마지막 밤이죠, 오늘이. 예. 근데 오늘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검찰이 아주 대형 마약 사건을 지금 터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공급처액은 여성이고요. 예, 건국 이후에 거의 최대 마약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게 최대 마약 사건, 저 규모도 규모지만은 결국 저기에 연루된 또 유명 연예인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네. 예, 국민들의 시선을 뭐 정신없이 분산시킬 거로 보여요.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또 제보가 하나 또 왔어요. 네. 그죠? 마약 관련된 제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마약 번자의 전쟁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시기가 대개 10월 달에 집중이 돼요. 이태원 참사도 그때 10월에 있었죠. 예, 근데 이제 10월은 대체적으로 이 국감 시즌이 시작이 되고 야당의 계절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감에서의 파장을 덮는 그런 카드로 사실상 이 마약 범죄, 특히 이제 마약하게 되면 이제 유명 연예인들 얘기들이 많이 단골로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긴급 제보가 들어왔는데 정말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예. 자, 2022년 10월에 그때 이태원 참사 바로 전이었죠. 예. 그때 한덕수 총리가 마약 범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10월 6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뭐 그런 정도 좀 됐을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저런 게 나오면은 뭐 늘 저런 거 얘기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10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출범하고 나서 10월 초 무렵만 되면 마약 얘기를 꺼냅니다. 매년 반복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2022년 이제 10월 달은 특히나 이제 총리서부터 검찰총장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마약. 그러다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태원 참사 터졌잖아요. 네. 10월 30일 네. 새벽에 터졌죠. 네, 저때 이제 뭐 새벽 3시 44분이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근처에서 한꺼번에 사망을 하는 저런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또 경비 병력도 문제지만 경찰이 온 나라가 마약 잡는다고, 마약 범죄 소탕한다고 그러다가 경찰들이 결국에는 현장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약 수사관들이 거기 대량 투입됐다는 사실. 이게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태원 할로윈 대회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곳에서 뭔가 대형 마약 범죄 사건들을 터뜨리려고 빌드업을 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난 직후에 희생자들을 상대로 마약 잔류 검사를 검사들이 고집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요. 2023년 10월에 또 마약 얘기를 꺼냅니다. 네. 그때도 국감 기간 중에 연예인 마약 수사가 흘러나왔죠. 네. 처음에 일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이름이 나오질 않고 유명 톱배우. 그래서 과연 누굴까 관심이 쏠렸었는데 바로 이성균 씨로 드러났죠. 이성균 씨가 수사 대상자라며 드러났었죠. 네. 그러면서 참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 기자들의 이제 포토 세션에 노출이 되면서 연예인으로서 거의 이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수모를 견뎌야 했어요. 네. 그리고 저 10월 19일 날 시작된 저 보도가 무려 2달 가까이, 거의 2달 가까이 이성균 마약 사건으로 그냥 덮여버렸어요. 네. 2023년 10월서부터 12월은 그냥 이성균과 마약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국정감사. 네. 2023년 국정감사에 대한 기억이 이성균밖에 없습니다. 그때. 보면 2달간 이성균 마녀 사냥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균 씨가 12월 27일 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이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또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좀 긴급하면서도 좀 심상치 않은 저희가 제보를 좀 받아서 이거는 좀 미리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보 내용을 좀 보실까요? 제보 내용 보기 전에 왜 자꾸 이런 마약 사건에서 연예인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는지, 과연 마약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이제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한 건을 터뜨려서 주목을 받고 사회적 시선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약
범죄를 제보했었던 제보자를 상대로 저희 그 뉴탐사가 지난 1년 전에 아주 심층 인터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마약 사건의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경찰이 연예인 관련돼서 이런 그 걸려들 때까지 계속 이제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죠. 힘들게 이제 마약의 공장들을 찾아냈고 마약 공장을 누가 움직이는지를 다 파악을 했으면 더 마약이 퍼지기 전에 급습해서 일당들을 일망타진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 제보자한테 여기에 뭔가 그 유명 인사들이 걸려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18일 넘어서부터 계속 부탁을 했어요. 언제 잡아가냐. 이미 다 위치도 땄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고. 빨리 잡아가 달라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 실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또 언제 구매하고 판매하는지 그런 증거들을 계속 드렸어요. 언제 여기서 판매를 했고, 구매를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계속 노출이 되고, 성범죄에 제가. 이게 또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위험해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불안하고 그래서 제일 맨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언제 잡아가냐고. 근데 이제 영장이 계속 안 떨어진다 해서 9월 23일날 임 사장님께 얘기 듣는데 영장이 다 기각됐다는 거. 그래서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냥 제가 차라리 걔랑 만나가지고 약 투약하고 자수할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밭도 찾았고, 밭 주인도 찾았고, 유통책도 찾았고, 다 찾았는데,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연예인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사건 키우기예요. 사건 키우기. 제보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다 주었던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황씨 검거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하루하루 신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제보자들은 윤경위에게 수차례 질문하고 제보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고요? 동상이몽이었던 걸까요? 네. 저게 이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제보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보를 보니까 또 10월이 되었어요. 또 10월이 되니까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9월의 마지막 밤이죠, 오늘이. 근데 오늘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검찰이 아주 대형 마약 사건을 지금 터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공급책은 여성이고요. 건국 이후에 거의 최대 마약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최대 마약 사건, 저 규모도 규모지만은 결국 저기에 연루된 또 유명 연예인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뭐 정신없이 분산시킬 거로 보여요. 완전히 사실 터지면.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마약 사건으로 10월 한 달을 아니면 뭐 또 연예인이 뭐 나오거나 하면 또 연말까지. 아까 이성균 보여드렸지만 이성균은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달 가까이 12월 27일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창피를 주고 언론에도 노출시켜서 아주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버리죠. 자, 이게 또 하나 더 보십시오. 이건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이 마약 담당 경찰 수사관들이 아주 심야에 긴급 호출이 됐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바로 전날 그리고 경찰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경찰에서 수사했던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할 거로 봤는데 이 검찰 입장에서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을 시켜서 빨리 터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에 이 경찰 수사관들을 집에서 쉬고 있는 경찰 수사관들을 전부 다 긴급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제보를 하셨던 분에 따르면은 어마어마한 건국 이후에 최대 마약 사건이 조만간 지금 터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이쪽 그 마약 업계를 잘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공공연한 사실처럼 지금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오늘 이 제보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제보하셨던 분이 1년 전에 이선균 씨 마약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한테 이걸 미리 귀뜸을 그때 하셨던 분이에요. 아하.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리 사실은 제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리 방송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1년 전에는 기자님이 어쨌든 제 얘기를 소홀히 들으셔가지고 결국은 아까운 배우 한 명이 그렇게 죽지 그렇죠. 않았냐. 네. 그때도 이분이 제보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번 마약 사건은 누군가 한 명 죽을 때까지 이 마약 사건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분 예고대로 했는데 이분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긴급하게 새로운 또 마약 사건이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제보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고요. 저희가 취재원 보호 문제 때문에 더 밝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오늘 보도를 해드립니다. 네. 경찰과 검찰 조만간에 국민들 시선 돌리기, 특히 지금 김건희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무리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의심되고 있는 지금은 상황입니다. 아주 그 상황으로 볼 때면 정치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게이트로 모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관심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총선 총선용 시선 돌리기였다면은 올해는 탄핵 방어용 시선 돌리기. 탄핵 방어용. 네. 탄핵 방어용 시선 돌리기가 이미 준비 중이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특히 뉴탐사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언론의 이런 마약 관련된 보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